요즘 기업들 어렵다라는 말씀을 꺼내기도 참 죄송스러워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큰 변화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빵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최근에 그런 얼마 전에 만났던 회사도 제품을 바꾸셨어요. 네. 전통적인 제품에서 조금 더 전자, 디지털 이런 걸로 바꾸는 순간 영업 방식이 다 바뀐 거죠. 네. 그 바람에 영업 인력의 거의 40%가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고 나면 정말 남아있는 조직원들도 삶이 쉽지 않죠. 그럼요. 이제 일정 기간 분위기가 한마디로 흉흉하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나쁜 일은 아니었는데 글로벌 기업이 분사를 했단 말이죠. 분사를 하면 어떻든 간에 인력 구조가 좀 바뀌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고 오퍼레이션 시스템도 바뀌고 그러면서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든 간에 잘 추스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시점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저희 같은 P&B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하신 그런 바도 있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참 짠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임원분한테서 직원들을 어떻게 격려하세요? 그랬더니 어쩌겠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 말씀 많이 하시고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렵다. 예,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일단 머리로는 알겠고 몸은 그 순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과가 나겠습니까? 쉽지 않죠. 도와드려야죠 이럴 때는. 이른바 유체 이탈 상태로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몇 번 만나봤어요. 네. 근데 이런 변화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P&B가 조금 더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 이제 변화를 얘기할 때 변화 그 자체에 집중해서 시스템을 바꿔요, 제도를 바꿔요, 구조를 바꿔요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변화에 노출된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만져줄까요? 네. 그에 따라서 변화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 변화를 계기로 회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보통 크게는 변화 관리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히 떼어서 변환 네. 관리 이렇게도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제 영어로는 체인지 매니지먼트와 좀 다르게 트랜지션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써서 업계에서 또 학계에서는 아직 통일됐는지 모르겠는데 변화 관리와 함께 변환 관리 또는 발음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전환 관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큰 구조 개편이 있으면 사실 그 시스템과 제도와 또 일 자체가 바뀌는 것에 다들 온 에너지를 쏟으시잖아요.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바꾸는 데 집중하시는데 사실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짝을 이루어서 휴먼웨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변화 관리가 제도, 구조 등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라면 전환 관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거죠. 이 심리를 잘 다루어서 성공한 기업이 있고 또는 반대로 심리를 다루지 못해서 실패하는 기업 사례도 있는데요. 제가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다 알지요? 이른바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 1세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 강자로 느껴졌습니다. MS 도스, MS 윈도우즈처럼 그거 없이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 컴퓨터가 인터넷에 붙으면서 이제 네트워크 시대로 넘어가자 이제는 사업이 바뀌어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잘 못했어요. 네네. 그 결과 주가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새롭게 복구한 사람이 이제 샤티아 나델라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CEO로서 일가를 한 게 뭐냐면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접고 내가 모든 걸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바꾸자. 네. 이른바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자 하는 휴먼웨어의 변화를 시도했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변환 관리,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변화를 더 촉진하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깊이 좀 열심히 들여다보는 내용이 그 윌리엄 브리지스라는 학자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한 변환 관리 모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참 여러 가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사람을 관리하는데 좀 가져다가 쓸 만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윌리엄 브리지스는 이 이론을 내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오래된 것이 낡은 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효과적입니다. 즉 변화를 처음에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빨리 적응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 변화에 적응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주로 리더들이 앞서가면서 뒤늦게 따라오는 직원들을 향해 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라고 꾸짖듯이 말을 하는데 이게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좌절감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윌리엄 브리지스의 주 관점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임원분들, CEO분들 다 모셔가지고 변화를 주도하시는 리더들이죠. 말씀을 쭉 나눠보면 개인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았다. 또 직급마다도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그거를 아시면 그 다음에 뭘 하지? 이게 좀 나오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또 놓치시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우리 부서가 없어졌어. 그래서 다른 부서로 통폐합이 됐어. 그러면 사실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렵기도 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새로운 직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해소하는 거는 그냥 집에 가서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쉽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꼭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고객사들 중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신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워크숍 또는 강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다루어 주세요 하는데 그때 많은 리더분들이 약간 놀라시는 게 비즈니스에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결정만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사람의 심리를 부드럽게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른바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 변화의 시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모든 것들이 셋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럴 때가 사실은 일 자체에서도 혁신, 맞아요. 쇄신 이런 걸 하기에 가장 최적기다. 그렇죠. 요 타이밍을 요 기회를 잘 활용하셔라 이런 말씀도 저희들이 드리죠. 그리고 실제 가능하고요. 실제로 워크숍을 할 때 이참에 얘기해야지 하면서 그간 묵혀뒀던 아이디어를 꺼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러저러한 상황에 뒷받침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바뀌는 마당에 뭘 못해? 그래서 되레 변화의 시기가 도약의 시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이게 변환이라는 게 변화의 시작, 중간, 끝, 잘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요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좀 잘 되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 요럴 때 또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주변에서 성공 사례들을 막 모아서 이거를 크게 여기저기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또 이 조직을 관리하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죠. 네. 이른바 이제 새라는 게 있잖아요. 기세라는 게 있어서 새. 이 분위기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리더와 또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변화가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기세몰이를 좀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실 수 있다면 변화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약과 성장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휴머웨어적인 접근은 약간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 더 그렇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맞죠? 제가 여기서 얘기 하나 해보면 만약에 이 교실 안에 있는 소파를 바깥으로 다 빼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뭐 몇 분 걸릴 겁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려면 몇 분 걸릴까요? 하면 편차가 더 커요. 즉, 제가 만약에 둘이야 하면 1분 안에 다 나가실 수 있지만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끄집어내면 다시 누군가는 들어올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 변화를 할 때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얻은 다음 변화를 하면 정말 빨리 할 수 있고요. 마음을 못 얻으면 누군가는 예전이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버티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심리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걸 믿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뭐 예를 들자면 정말 큰 변화잖아요. 합병, 분사 또는 뭐 조직 개편, 뭐 심지어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리더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어쩌다가. 기업에는 정말 네. 어쩌다. 네, 어쩌다죠.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고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희 피플앤비즈니스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수진들이 다양한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각 고객사에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